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은요, 한국이 좌경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이 더 득세를 하게 될 테니까 사회주의가 된다, 공산주의가 된다, 뭐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좌경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유구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뒤에 있는 전체주의 질서죠. 악마적 연대 빨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요게 심각한 거예요. 대륙의 전체주의 질서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진보좌파는 예외 없이 친북이고 친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잘 안 보는 분들은 보수 우파 안에서도 이게 뭐 탄핵이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탄핵 사건의 본질은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이죠.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안에 한국이 큰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다 넘어갈게요. AI 시대가 되면서 대륙의 전체주의 질서가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인데, 가장 발달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지만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미국을 영원히 앞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괴롭힐 수는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부수의 소망, 이 민족의 부수의 소망을 회복하고 방해할 능력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점점 이를 통해서 전체주의가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AI가 나중에는 AGI, SI로 이른바 싱귤레러티를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이 특이점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온다고 얘기하고 많은 IT 전문가들, 이 천재들인데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에 온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인 즉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AI가 사람을 지배하고 아예 멸종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위험한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통제사회, 감시사회를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이다. 이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해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통제사회, 감시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계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미에서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가 나중에 AI가 만들어낸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디스토피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항상 나오는 캐릭터가 황제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고요. 듄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그렇고 제국이 등장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강력한 독재자 황제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험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나오죠. 작은 표적과 작은 기사가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강력한 통제사회, 감시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전 중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미국이 갈등 구조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는데 염려가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한국이 중국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미 첨단 과학기술은 중국한테 다 밀려버렸죠. 딱 하나 남은 게 반도체. 2차 전지 요 정도란 말이죠. 이 반도체하고 전지 기술 같은 거 빼가려고요. 중국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빨아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기술 유출 사례를 보면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빼간 게 다예요. 다 기술 유출 사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서 빼가는 사례들이란 말이죠.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당연히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매우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오늘 중국 사람 지나가다가 본 사람만 정말 과장 안 하고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졌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2,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오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남대문에 돌아다녔어요. 남대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 중국 사람이에요. 제 옆에 다 중국, 내가 지금 북경 시내를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남대문을 걷고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많아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94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에 땅 사재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계심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땅 사재기를 하든 말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서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많은 갈등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3만 명 정도 있잖아요. 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가로 한국이 연료비라든가 가스비 내주는 거예요. 이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은 이건 안 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트럼프 정부는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2,896억 원 정도예요. 많이 내긴 많이 내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주는 건강보험 지급 금액이 1조 8,009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훨씬 많아요. 방위비 분담금보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 거주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권자가 있느냐. 다음번 지방선거 내년도에 벌어지는 다음번 지방선거에 중국인 유권자들이 14만 8,303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아니?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앞서다가 마지막에 아주 간신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어요. 8,91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몇 명이냐? 3만 8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중국인 유권자들은 몇 명이냐? 3만 7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요. OECD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에요. 80% 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댓글 부대, 우마오당이지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4천만 명의 댓글 부대가 있다 그러는데 이 댓글 부대가 확인된 게 지난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입니다. 한중 8강전을 치르는데 한국이 다음 사이트에서 한국 이겨라 응원 플랫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이겨라가 클릭이 더 많아야 되는데 중국 이겨라가 89%가 나온 거예요. 그럼 중국 이겨라 89%를 몇 사람이 클릭했는가 봤더니 2,900만 명이 클릭을 했다고 나와요. 한국의 유권자가 2,900만 명이 안 되는데 중국 댓글 부대가 4천만 명이니까 조선닷컴이든 한겨레 신문이든 댓글은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촛불 시위에 중국인 유학생들 들어가는 거는 이건 뉴스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제해야 되니까 비밀경찰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여 전에 한참 떠들었던 게 비밀경찰서죠. 동방명주라고 해서. 그런데 이 동방명주 비밀경찰서가 처벌을 받았느냐 혹은 영업 폐쇄가 됐느냐 저도 그냥 하도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넘어가 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벌금 얼마 받은 게 끝이더라고요. 게다가 언론사에서 동방명주 사진을 검색을 하니까 동방명주라는 이름까지 지워버렸어요. 중국 애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로비를 받아서 그런 거지 말이에요. 이러니 한국의 비밀경찰서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되는데 미국이나 서양 나라들은요 이 비밀경찰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확인되면 다 추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1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제일 앞잡이 노릇을 하던데 죄송합니다. 그 탄핵 지지하는 분들은 또 앞잡이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앞장서서 선도적인 투쟁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꿀게요. 조선일보가 4월 1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비밀경찰서만 있겠느냐. 민계는 얼마나 썩 보도를 한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에 달아났더라고요. 이 양반이 비서를 성추행을 했잖아요. K씨라는 사람을 성추행했는데 성추행 당한 K씨가 안희정이 자꾸 성추행 안 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성추행 당한 게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법정에서 했고 법정에서 이걸 받아들여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 사건이었던 거예요. 조선일보가 다룬 거. 문고안이 초고엉이라고 해가지고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할 때 1박 2일로 중국 대사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무슨 1박 2일로 초대를 하죠? 이것도 웃기죠? 그런데 대사 부부만 온 게 아니라 아주 묘령의 중국 여성이 한 명 같이 왔다는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뭐 다들 술에 취해서 쓰러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안희정 지사의 핸드폰을 비서 K씨가 착신을 전환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문자가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에게 그 중국
여성이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석 K 씨는 큰일 났다. 우리 지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밤새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어요.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본 말이죠. 안희정만 저렇게 했겠냐고요. 저 사람이 나중에 비석 K 씨를 성추행해서 드러난 것뿐이지 다른 정치인들은 어쨌겠냐 말이에요. 아니 게다가 저 사람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람인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간첩은 법으로 막아요. 중국 간첩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물량 공세를 하니까 이게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니까 중국이 가지고 놀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돈과 물질과 만물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데리고 놀기 제일 좋은 대상이 돼버렸다고요. 이러니 이거 이미 보도된 중화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판 새끼 상하이 외교관들 중국 여성 덩신민과 불륜, 중국 영사들이 덩신민이라는 중국 여성하고 불륜 관계를 맺다가 그 다음 영사한테 토스를 하고 그 다음 영사한테 토스를 하고 그랬다는 보도예요. 이게 드러나서 나오는 거지 안 드러난 거는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예 중국 여성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만약 중국 여성하고 사귈 거면은 공무원 그만둬라. 트럼프 정부의 공식 행정명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이적 활동, 간첩 활동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해요. OECD 38개 나라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외국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뭐 이런 나라다 있어요. 북한은 사냥개예요. 그 뒤에 있는 사냥개를 훈련시켜서 한국을 물게 하는 거는 중국이었더라고요. 아니 중국 공산당이었더라고요. 이러니 안보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것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요게 하나가 사라졌네.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중국인 조직이 한미연합 연습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리고 전부 세종청사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제주국제공항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국군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들을 빼가다 걸리고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국정원의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리고 이게 한국에 이게 관광객들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드론 날리고 이거는 뭐 전방위적으로 날리고 바로 이틀 전에도 중국 청소년들이 드론 날리다 걸렸잖아요. 우리 식비행단에 비행기들이 촬영하다 걸렸다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 아니? 훈방 조치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네 저게.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달에 희한한 일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진핑을 만나고 오더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버렸어요. 그러면은 관광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환영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정말 좋아. 뭐 이러고 환영. 이 사람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환영 조치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한중 의원연맹이에요. 이런 연맹이 있는지 저도 뭐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근데 한중 의원연맹이 뭐냐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하고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연맹을 맺은 거예요. 연맹의 사전적 의미는 유니온이에요. 리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중국의 국회의원이 있나요? 중국은 국회의원이 없어요. 전인대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인대는 뭔고 아니요?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공산당이 지명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전인대는 공산당의 거수기다. 공식적인 정의예요. 시진핑의 관리들이에요.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공산당 간부들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연맹을 맺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은 이거 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중의원연맹이라고요. 이 한중의원연맹에 몇 명이나 있는 거 하고 봤더니요,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는 71명, 국민의힘에 27명이나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중국이 서해안에 불법 구점을 설치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나와야죠.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남한에서 이게 아구다툼하는 거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탈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같이 나와야지. 왜 같이 붙어 있냐고요. 탄핵 정국의 시진핑을 만나라고 한 국회의장, 같이 동행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배현진 의원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밝고 명랑하게 살고 싶은 분이거든요. 그럼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줘가지고 저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하냐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예전에 월남처럼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75년도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나눠져 있다가 공산통이 돼버리고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냉전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요렇게 될 수 있다. 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죠? 홍콩 우산 시위하는 거죠. 민주화 시위하는 거. 20, 30대 청년 애들이 훨씬 더 이런 면에서는 날카롭게 보더라고요. 한국이 홍콩처럼 갈 수 있다. 국민들은 뭔지 몰라요.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치는 시진핑에 의해서 일당 독재되는 거예요. 친중 세력, 친공 세력, 용공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그럼 이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되면 자본주의는 계속 하니까 홍콩에서 홍콩 여행 갈 수 있잖아요. 홍콩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뭐 홍콩 반전도 있고.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박탈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교회가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라고 부르든 간에 대륙의 북한, 중국, 러시아 전체주의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박탈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얼마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험해 왔어요. 한국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 봤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거 하나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게 국민일보 2022년 3월달 보도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4,519개가 사라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는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죠, 교회가? 등록 말소되거나 혹은 자진 해산한 교회가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있던 사역자들은 얼마나 많이 직업을 잃었겠습니까? 부교육자까지 해서 10,000명 이상이 주의 종들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배를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현장 예배를 중단시켜버렸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수칙이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폐쇄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2020년 7월 8일 날 당시 국무총리 정세균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인가를 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놔 놓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코로나의 진앙지처럼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열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현장 예배 자체를 모두 다 온라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문 닫아야죠. 이게 2년 동안 벌어진 통계란 말이죠. 많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왔으면 감내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자연이라는 단체가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조심을 했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고 2칸 걸러앉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오느냐. 근거를 대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정부에서 반박한 자료가 뭔고 하니 2020년 7월 8일에 정세균이 이 발표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7월 초 3일 동안 수원에서 나왔던 통계, 수원에서 나왔던 통계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뭐 1년 동안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최소 한 달 동안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통계를 전국도 아닌 수원시 통계를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소송이 진행돼서 끝나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뭐냐? 교회 발이라고 발표한 17명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해보니까 무슨 지방에 있는 한 사찰에 갔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돼서 이 사람을 통해 전염된 거였어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하철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 확진될 수 있는 밀접된 기간, 밀집된 공간, 밀폐된 장소.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확진돼요? 거짓말이었어요. 말초였어요. 조작이었어요. 뭐냐?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정부의 방역 실패는 교회에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반정부 시위하고 그러니까. 당해봤잖아요, 한번. 물론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대륙의 전체주의에 기울어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러니 이거 정말 갑갑하더라고요.